자, 교과서를 펼쳐줄 수 있도록 하고요. 교과서 26쪽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강 열기입니다. 자, 유리병 안에 노란색 사탕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 사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씩 세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사탕이 부서질 수도 있고 위생적이지도 않으며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탕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그쵸. 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로 사탕 한 알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사탕 한 알의 질량을 측정을 한 다음 네, 이 전체 질량을 다시 한번 저울로 재고 하나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사탕의 개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자, 또 다른 친구는 네, 사탕 한 알이 차지하는 네, 대략적인 그 부피를 측정을 한 후에 이 원통의 통의 부피를 계산하여 다시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 값으로 나누어 주면 대략적으로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량의 측면, 부피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자나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이 사탕보다도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직접 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제시한 이런 질량이나 부피를 이용해서 네, 전체 개수를 좀 세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일단은 몰이란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네,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몰입니다. 그럼 우리가 몰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 양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보가드로 수와 몰의 뜻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네, 크게는 이제 원자, 분자, 화합물의 이런 양을 측정하는 방법, 양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몰에 대해서 공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원자의 질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살펴보면 네, 수소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g입니다. 자, 값이 어때요? 네, 마이너스 24제곱. 네, 소수점을 앞으로 24칸 당겨야 되죠. 질량 값으로 보면 엄청 작은 값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탄소는 네, 수소보다도 좀 무겁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듯 네, 수소보다는 탄소가 무겁고 탄소보다는 산소가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값들을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워낙 숫자가 작고 직관적으로 값이 좀 비교하기 어려운 값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 불편한 방법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값이 너무 작아서 사용이 불편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화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처럼 상대적인 질량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값은 굉장히 작지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 대략 12개의 질량과 같아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질량값 말고 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쉬운 값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탄소 원자의 질량을 수소의 12배가 되니까, 자,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을 12라고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소는 한 개 질량 1이 되겠죠. 1이 12개 있을 때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탄소 원자 4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탄소 원자 4개인 경우에는 12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12 곱하기 4는 네, 산소 원자 3개와 같아집니다. 그럼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네, 얘가 48에 해당이 되니까 네, 얘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16이 되면 되겠다. 그럼 48 같아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다. 자,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정했더니 수소는 1이 되고요. 네, 산소는 16이 되더라. 너무 간편하네. 자, 이렇게 특정 원자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원자의 질량이 그 기준 원자 질량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이런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바로 원자량으로 정하였습니다.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를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자들 간의 질량을 비교하기가 쉽고 우리가 그 질량값을 직관적으로 다루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량을 화학에서 질량을 표현하는 상대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원자량의 단위는 무엇을 사용한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원자량의 단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와 원자량을 이렇게 제시해 두었는데요. 자, 네, 이 원자량 값들은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 원소들의 그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해 놓은 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값들은,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보거나 수능 시험을 보거나 학교 시험을 볼 때도 값이 다 문제에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꼭 외워야 된다라거나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시되는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값들이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오를 거고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원자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기억해도 좋겠죠. 자, 그렇다면 분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그죠? 단순하게 분자들은 원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자량을 모두 더해주면 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분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모두 합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것을 그렇죠. 분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염화 나트륨이나 탄산칼슘처럼 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경우는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염화 나트륨이나 탄산칼슘은 실제 구조를 보았을 때 이온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는 이런 화학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자량이라는 표현 대신 보다 넓은 포괄적인 개념인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화학식량은 원자량과 분자량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NaCl의 화학식량은 얼마가 될까요? 단 원자량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화학식량은 여기 들어있는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NA의 원자량
23과 CL의 원자량 35.5를 더합니다. 따라서 화학식량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58.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며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량이 많은 물건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며 우리 화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인 몰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필은 12자루를 모아서 한 다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란 한 판은 30개를 뜻하고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건 워낙 수량이 많기 때문에 100개 정도를 모아서 한 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원자나 분자를 모아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 묶어서 1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낱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묶음 단위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슈퍼에 가서 계란 하나를 주세요. 계란 두 알 주세요. 세 알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계란을 담기도 좀 힘들거니와 사장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죠?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그냥 한 판에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죠. 마찬가지로 화학에서도 이런 편리한 묶음 단위로 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는 무엇이다? 바로 몰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몰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MOL, 그리고 원래 정식 이름으로는 MOL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묶음 단위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떻게 정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원자량을 정할 때 바로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량수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을 정했는데요. 자, 기준이 됐던 탄소와 몰의 관계를 살펴보면 탄소 12g, 즉 원자량에다가 g을 붙였을 때 저 요 12g 안에 들어있는 탄소, 여기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사탕이 들어있듯이 탄소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탄소의 개수를 직접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묶음,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개수를 몇 몰로 하자? 얘를 1몰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려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페랭이라는 과학자가 1몰의 개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세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세었더니 몇 개더라? 네, 맞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더라. 숫자가 좀 잘 잘려있네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것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업적을 기려서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문자로는 이렇게 이탈릭체의 라지 n에 다음 아래 첨자 라지 a로 표현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고요. 또는 아보가드로 컨스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값도 사실은 좀 어린 값이에요. 뒤에 숫자가 더 나오지만
우리는 어림값으로 보통 소수 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면 좀 정확하고요. 우리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많이 표현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 23제곱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분이 바로 아보가드로예요. 네, 굉장히 날카롭게 생기셨죠? 예리한 분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이 두더지가 왜 나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몰이라는 의미는 사실 두더지라는 단어랑 일치하죠. 하지만 영어의 몰과 다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거기 때문에 덤이라는 뜻을 가져요. 한 더미 뭐 이렇게 한 더미 한 묶음 뭐 이런 의미로 덤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두더지랑 일치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많이 두더지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240g은 몇 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쵸. 아까 12g이 1몰에 해당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몇 몰이다? 그쵸, 20몰이 되겠죠. 12g에 20배가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소 3몰은 몇 g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1몰이 12g이라면 3몰은 3배가 되니까 36g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몰과 질량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선생님이 강의에 플레이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링크도 선생님 강의랑 함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강의인데요. 여기서는 링크를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보면 아보가드로 Okay, today we're 수가 going to talk about the mole. 무엇인지 Now I 얼마나 know what 큰 you're thinking. I 수인지 know what a 한번 mole is. 생각해 볼 It's a 수 small, furry 있어요. creature that digs holes in the ground and destroys 여기만 gardens. 보고 And some of you might be thinking, 직접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아주세요. 자, 그 다음 그쵸. 물질 1몰의 질량은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화학식량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과 같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죠? 그쵸. 화학식량의 개념을 공부했고요.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몰로 정하다 보니까 1몰 질량은 바로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것과 같다. 자, 이게 만약에 원자라면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것과 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 분자라면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것과 같고,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이나 금속이라면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것과 같다. 그리고 화학식량이 가장 넓은 개념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기체 부피로 그 속에 포함된 기체 입자 수를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아까 나왔던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는 기체 종류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기체의 1몰의 부피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를 나타내더라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미 이 단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온도 압력이 0도씨 1기압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1몰, 자, 22.4리터의 부피가 같은 부피일 때 분자의 개수도 똑같이 들어있더라. 그렇죠. 단순히 얘기하면, 좀 정리해보면, 자,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이 조건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기체의 부피는 1몰이 항상 몇 리터이다? 1몰이 22.4리터래. 이게 산소이든 이산화탄소이든 수소이든 다 똑같대. 종류의 관계가 없대. 그렇다면 2몰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피는 분자 수와 관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피도 44.8리터. 이렇게 2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자, 우리가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내용의 정리는 선생님이 여러분 나누어 드린 부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 볼 거고요. 일단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학습 자료 여러분 나눠준 부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세요.